KBS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전적 인천시점 인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명주 의원, 국민의힘 이용창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왕길동 제조공장 화재 얘기 좀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아까 얘기 듣다 보니까 김명주 의원님 화재 사고가 오전 8시 44분에 났는데 9시 좀 넘으셔서 현장에 도착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의원님 지역구예요? 제 지역구는 아닌데 검단 지역이고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제가 일정이 있어서 저희가 그 주말에도 사실 거의 쉬지를 못하거든요. 일정이 있어서 나오려고 하는데 재난 문자가 떴더라고요. 보니까 또 검단 지역이고 해서 그 연기를 따라서 소방서에 확인해봤더니 정확히 아직 뭐 주소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연기 따라서 연기를 찾아갔습니다. 그 검은 연기를 보고 그 따라 가신 거예요? 예. 그럼 그 초기 화재 현장을 고스란히 직접 목격을 하신 거네요? 네, 제가 도착했을 때는 첫 번째 이제 화재 발생된 건물에서 2-3개 정도 옮겨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거의 그럼 초기 때 본 셈이네요. 예. 또 마침 또 인천시의회에서 화재 안전을 담당하는 인천 소방을 담당하는 또 행안위 소속 또 위원이시다 보니까 더더욱 또 지역이 가까이 있었고 하실 것 같은데 그날 어땠습니까? 목격자들이요 태어나서 이렇게 큰 불 아니 검은 연기는 처음 봤다 할 정도로 심각했다고 하던데요. 어땠습니까? 대부분이 이제 공장들이었고요. 그 전부 다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진 건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는 뭐 재활용 업체도 있고요. 예. 기계 뭐 가공 업체도 있고 뭐 다양한 업종들이 있었습니다. 뭐 식당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6개 공장이었잖아요. 36개 건물이었는데 그 안에 보면 뭐 가스통도 있고 여러 가지 발암물질도 있었을 것이고 계속 폭발음이 들렸고요. 뭐 소방차가 그 인근의 김포 소방 서까지 이제 지원이 왔고 헬기도 대응 2단계가 발동이 되면서 뭐 인근에 있는 소방서들 뭐 5개가 다 총출동했다고 하던데요. 예, 총출동했습니다. 그 193명의 인원이 투입이 된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람이 세게 불었고요. 그리고 그 지역의 뭐 구조 자체가 워낙 건물들이 따닥따닥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여서 진압 자체가 사실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까 우리 소방대원들이 또 진압하기 위해서 또 몸을 아끼지 않고 또 애쓰는 모습을 봤는데요. 이건 뭐 단순하게 어떻게 이걸 개선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정부 차원에서 앞으로 이제 공장이라든가 저번에 그 청라 전기차 화재도 보셨지만 충분한 좀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할 것으로 보고요. 그 지난주에 사실 우리 인천 SK 석유화학에서 전기차 화재 진압 시연을 했었거든요. 제가 보니까 뭐 새롭게 장비도 개발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투입해서 실제 전기차를 저희가 불을 일으켜서 그걸 진압하는 걸 봤는데 그 어떤 장비도 그걸 진압을 못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급하게 질식소화포를 지급한다, 소화기를 배치한다, 이건 절대 지금 대책이 될 수가 없던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화재도 우리가 스스로 이게 만든 화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초기에 진압할 수 없는 그런 구조 에 대해서는 앞으로라도 새롭게 조성되는 그런 공단에 대해서는 좀 그런 화재에 대한 부분도 많이 대책 마련을 해야 된다. 이제 건물과 건물 간에 워낙 다닥다닥 붙어 있다 보니까 밀집돼 있다 보니까 이제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이런 문제 때문에 더 화를 키웠다라는 얘기인데요. 왕길동 있었던 제조공장 화재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98회 임시회 8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7일간 지금 열리고 있는 중인데요. 일단 지난 상임위는 다 모두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 시정 질의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각 상임위별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먼저 행안위, 또 의원님 행안위 소속 의원이시잖아요. 행안위는 좀 굵직굵직한 현안 뭐가 있었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뭐 제가 대표 발의한 이제 조례인데요.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 개정 조례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영종구, 검단구가 새롭게 분구가 되지 않습니까?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해서 이제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제 특별한 재정 수요가 필요할 경우에 조정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행안에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5개 안건이 올라왔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2 안건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첫 번째는 삼산 농산물 도매시장 증축 관련인데
이 부분은 어쨌든 좀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좀 지역의 큰 현안으로 저희가 보고 이건 좀 가결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인천 도시공사 청사 매입 아닌데 인천 도시공사가 이제 가정동 루원시티에 있는 이청사로 입주를 하게 되면서 인천 도시공사 부지를 인천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가격 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건 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종 도서관 증축 계획안인데 영종 도서관이 좀 부족해서 같은 이제 증축을 좀 하겠다는 안인데 그 예산이 83억 7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증축의 의미가 크지 않다. 좀 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살펴보자 해서 요건도 제외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부평 주안 국가산업단지 안에 공영주차장 있습니다. 지금 시립 테니스장 가자 시립 테니스장으로 쓰고 있는데요. 그 지하를 이제 주차장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주안 산업단지 주차 공간을 좀 마련하겠다라는 내용에서 이건 또 저희가 가결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만석 119 안전센터 재건축 계획안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없이 저희가 가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역방송국 유치 결의안인데요. 그 유승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셨는데 KBS 공영방송을 우리 인천 지역에 유치를 하자. 상대적으로 지역방송이 없다 보니까 여러 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인천시가 여러 뭐 범죄라든지 사고 사건이 굉장히 많은 도시로 좀 비춰져서 도시 이미지가 좀 많이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우리 지역방송이 필요하다. 저희가 이제 KBS 뉴스를 보면 경인 지역 코너가 인천 경인 지역 코너가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전혀 상관없는 그냥 경인이잖아요. 경인. 근데 이제 주로 이제 경기도 얘기. 경기도 인천 얘기도 아닌 중앙 얘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편성을 그냥 그쪽으로 빼는 이런 내용들이 많아서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사실 훈훈한 얘기도 많고 또 인천이 또 많이 발전하고 앞서가는 것들도 많은데 그런 내용들은 별로 좀 보도되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거는 어쨌든 좀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고 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광복절에 기미가요가 포함된 방송을 내보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의 여지는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면서 또 우리 지역에는 또 어쨌든 그래도 지역 방송은 필요하다라는 의견으로 해서 가결됐습니다. 행안위에서 많은 일을 하셨네요. 우리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 조정 교군 배분 조례안도 처리하고요, 그죠? 이영철 의원님은 또 교육위원회 또 위원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교육위원회에서도 많은 안건 처리를 했을 것 같은데요. 교육위에서 뭐 주요 현안 뭐 집어서 한두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교육위에서는 지금 뭐 크게 이번에 여러 뭐 조례가 심사되진 않았고요. 특별한 사안보다는 교육위에서 지금 이제 내일이 이제 어제 오늘 이제 시정 질문이 진행이 되고. 어제 오늘 시정질문 내일은 이제 교육청 관련된 질문이 되고 있는데 여러 이제 전반기 때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이제 교육위원회 들어오고 교육위원장이 돼서 살펴본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노트북 초중고 노트북 보급 관련된 거예요. 지난 3년간 100억 원의 예산이 집행이 됐고 내년도에도 지금 500억 이상을 지금 3, 4학년 초등학교 3, 4학년에 이제 보급되는 게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과연 이제 이게 옳은 거냐 이건 거죠. 교육청 교육감님의 그 기본적인 그 계속해서 지금 강하게 이렇게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읽고 쓰라고 읽고 걷고 쓰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은 있지만 그 근본적인 취지는 저도 뭐 한 아이 아빠로서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요새 아이들이 다 미디어에 너무 심각하게 노출돼 있고 중독돼 있고 이러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게 반하는 노트북 전면 보급이다. 요즘에 이제 차라리 보급을 할 것으로 애초부터 제가 예전에 이 사업 3년 전에 돌아가서 이 사업 한다고 그랬으면 다시 좀 진단했었을 것 같은데 꼭 노트북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 학교에서 일선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없는 아이들 뭐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좀 열악한 아이들한테 좀 뭐 지정해서 지금 보급을 해주든가 또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노트북이 왜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얘기 들어보면 그냥 교육감님 공약사항이었다는 거예요. 교육감님 개인 공약사항 물론 공약이라는 게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이 공약이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현업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제가 교육위원장이 되고 나서 현장에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 교감 선생님들, 또 교사분들, 또 학부모님들 의견들을 들어봤어요. 이거에 대해서 과연 뭐가 좋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노트북을 보급하는데도요? 근데 이렇게 교육청에서 좀 재미난 거는 저한테 위원장님 이 반응 조사한 결과 반응은 좋습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죠. 노트북을 효율성 있게 활용해서 반응이 좋다는 게 아니라 그냥 노트북 그
학부모님들한테 제가 이제 학교 운영위원도 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한테 노트북 주는데 누가 싫어해? 그렇죠. 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반대하는 여론조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본회의 마지막 날 그 5분 발언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 제기도 하고 있고 저희보다 선진국인 유럽에서는 교육청에서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가 내년부터 교육부에서 디지털 교과서로 전면 실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보다 앞서 있는 선진국인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했다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서 지금 중단하고 있는 추세인데 저희는 이제서 다시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의견들을 한번 이제 공론화해서 이야기할 거고 또 이번 회기의 상임위에서는 그 본예산을 다루지 않았지만 다음번 때 본예산 다룰 때 여러 의원님들도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 심도 있게 좀 논의해가지고 예산 집행할 예정입니다. 아니 지금 초등학교 3, 4학년 지급 예산으로 지금 500억 예산을 또 편성한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동안에 안 받은 애들도 단계적으로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누군 주고 어디서 끊어버리면 못 받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그 못 받는 애들이 3, 4학년인 거고 지금 현재 보급이 다 1,600억 원이라는 그 예산이 투입이 돼서 보급이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중요한 거는 한 번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끝나는 거면은 그나마 난데 이게 지금 이제 계속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 거고 보수비만 20억씩 편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또 내구연에 지나면 또 새로운 노트북 줘야 되겠네요. 또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1,600억 원이면 강당이 없고 급식실이 노후화가 되고 강당이 노후화되는 새로 그냥 아예 새로 강당이랑 급식실 짓는데 한 40억 정도 들거든요. 그럼 40개, 50개 정도의 금액이네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과연 효율적인 건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금 의문점으로 있고 요거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두 분 의원님들 상임위 관련 얘기 들어봤고요. 이렇게 보니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요. 민간 위탁 동의안 가결로 문화체육 지원 사업 안정화 관련된 안건을 처리를 했고요. 산업경쟁위원회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상품 우선 구매 촉진 결의안 등을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두 분 의원님들 또 전 상임위이기도 한데요. 도시 재정비 및 재난 대비 정책 강화에 관한 그리고 도시 관련된 또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처리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각 상임위 한 세 다른 상임위들이죠. 얘기를 했는데 뭐 특별히 진행된 내용 중에서 코멘트 하실 내용 있습니까? 의원님?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번외적인 얘기라고 들리실 수도 있는데 조례가 외부에서도 뭐 언론에서도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어느 의원이 조례를 많이 발의했냐? 네, 그렇죠. 등수맥이잖아요. 인천이 전국 광역 지자체가 조례가 부족해가지고 제대로 안 돌아간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있는 조례라도 잘 지키고 하면 되는데 자꾸 이 조례에 초점을 맞추는 건 저는 일단은 별로 바람직하다고 물론 인천 시민들한테 필요한 조례면 반드시 개정이 되든 제정이 되든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리면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님들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아마 심의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지금은 건교위 상임위가 아니지만 이번에 그 도시재정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사안 중에서 사업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게끔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사업협의회 구성원들에 대한 자격, 뭐 예를 들면 뭐 파산조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이런 내용들에 그 자격 제한이 있었는데 이 자격을 그냥 아예 삭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왜 삭제가 됐는지 이제 저 뭐 얘기 듣기로는 타시도에서도 이런 자격 조건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강원도나 경상남도에서도. 근데 그래도 사업협의회라는 것이 도시 촉진 재정비 촉진을 관련된 사업협의회 구성을 한다고 했을 땐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고 목적이 있는 건데 그래도 여기 관련된 최소한의 자격과 요건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용철 의원님이 아니면 교육위원장이 아니라 건교위에 전방위 좀 있으셨던 요 조례 심의할 때 좀 달리 결론이 날 수 있었겠네요. 또 오늘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오늘 인천시정에 관한 질문이 진행되고 있고요. 내일은 교육청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오늘 김용주 의원님 뭐 오늘 좀 이따 가셔서 시정 질문하신다면서요? 네, 그 시정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그거에 앞서서 지금 그 방금 이용창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어느 정도 좀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이제 조례 수 의원별로 조례 이제 발의 수를 하는데 사실 발의 수도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그 내용이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그 지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원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그 선심성 지원 조례 이런 것들은 좀 방지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이번 회기에서도 그 어떤 의원님이 발의한 그 예방 접종 지원을 하는 그 조례가 있었습니다. 이제 좀 오랫동안 좀 갑론을박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아는데요. 그 대상포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 왜 각 구에서 하던 거를 인천시에서 이제 다 해준다면서요? 예. 그래서 그런 그 지원 조례가 이게 선심성으로 이렇게 남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예. 고민을 하고 발해야 된다. 그래서 조례에 좀 질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조례를 막 드리고요.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조례를 네. 만들고 네, 그걸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네네. 문구만 삭제돼도 조례 발의했다고 예. 건수가 필요한 올라가니까. 조례. 그거 안 된다. 필요한 조례를 그러네요. 발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시정질의가 이제 10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네. 이제 수도권 매립지 종료 관련해서 좀 질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시다시피 이제 3차 공모까지 사실 공모 신청자가 전혀 없었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사자 협의에 의한 종료는 힘들다는 게 증명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시장님이 그 정책 방향을 전환할 생각이 있으신지 제가 한번 여쭤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도 김동연 경기지사도 인정한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 차라리 총리실 산하에 전담기구 설치해서 강제로 지정해달라. 네. 정치적 부담을 질 수 없다는 거죠. 그건 뭐 경기도 서울시 그 어떤 뭐 정치인도 저는 같은 입장이라고 보고 그래서 사자 협의, 그러니까 협의에 의한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또 그 누구도 협의에 의해서 종료 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의 좀 인정을 하고 실패 정책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네. 방향 전환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볼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26년 7월 1일부터 이제 행정체제가 개편이 되는데 예. 영종구 검당구가 새롭게 분구가 돼서 개청을 할 건데 지금 전혀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것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인천시에서 재정 지원, 행정 지원이 좀 시급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시장님 입장을 좀 들어볼 생각이고요. 또 이제 얼마 전에 용역을 마치고 이제 발표해서 조금 문제가 됐던 예.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사실 0.91의 비시가 정말 사실은 타당성이 높게 나온 예.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일체 하지 않고 네. 각 구별로 알아서 지어라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용역에 대한 문제점 예. 그리고 뭐 등등등. 네네 오늘 좀 이따가 10시부터 시정 질문을 예. 하실 얘기라는 거죠? 네, 좀 예. 많이 질문 이 외에도 사실 있는데요. 오랜만에 예. 시간 제가 관계상 예. 그거는 몰아서 2년 거 시정 몰아서 질문에서 하도록 하시기로 하겠습니다. 하고요. 이영찬 의원은 뭐 이제 본회의가 이제 20 아까 며칠이었죠? 내일 24일 날 본회의 예. 끝이죠. 그날 뭐 5분 발언도 하시는 겁니까? 네. 아까 말씀하셨던 예. 내용하고요. 5분 발언 예. 준비 중입니다. 좀 더 얘기를 더 나눠보고 싶은데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제 바로 끝나시고 이제 본회의장에 가셔서 시정 질문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지역 인천시점 인천시의회 국민의힘 이용창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명주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